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34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최애라는 용수정과 주우진이 사무실에서 포옹한 뒤로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에 화가 나 민경아를 찾아가 용수정을 그대로 두고만 보실 거냐며 자신을 일부러 황재림의 생일에 초대하여 주우진의 재혼강 오디션에 들러리를 세우려고까지 했으면서 자신보다 한참 보잘것없는 용수정에게 더한 짓이라도 해서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민경아와 장명철은 최애라의 행동이 점점 더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여 마성그룹에서 퇴출시킬 작전을 짰습니다. 최애라는 용수정이 그만 양의 집에까지 찾아와 과거의 일을 캐물으며 복수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 용수정을 찾아갔다가 여의주와 용수정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든든한 남자들이 많아서 좋겠다며 비아냥거렸는데요. 최애라는 용수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경아에게 대적하기 위해 자신이 소개한 투자회사의 자금을 이동시키려 하였고, 자금난에 몰린 민경아가 주우진을 내세워 자신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수정이 엄마의 그림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을 때부터 최애라의 뒤를 캐고 있었던 민경아는 명차장을 압박하여 최애라가 수정이 엄마의 그림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선화갤러리 대표를 매수한 사실을 알아내었고, 그만양이 용수정의 집에서 도둑질한 그림을 최애라가 선물로 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서 최애라에게 투자사의 자금 이동을 철회하고 필리핀 지사로 떠나는 것에 동의하는 각서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최애라는 30년 전 용수정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용수정을 지하실에 가둔 엄마의 죄를 나름 감춰주겠다고 지하실에 갇힌 용수정과 이재인이 죽어버리게 문을 막아버렸고,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에 빠져 사는 엄마 때문에 학비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는데, 지금은 이재인의 그림을 도둑질한 엄마의 과거에 발목이 잡혀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만 양은 지금이라도 이재인의 그림을 팔면 어디를 가서라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면서 그깟 마성그룹 그만둬 버리고 한국을 뜨자고 말하였지만, 최애라는 대학 시절 유일하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주우진을 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민경아의 약점을 잡아 자신이 필리핀 치사로 내쳐지는 것을 막을 궁리를 하였습니다. 민경아는 최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용수정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주우진이 용수정을 하민이의 새엄마로 생각하는 마음이 확고해지자 최애라 같은 톡초를 제거하는 것보다 용수정 같은 찹초를 뽑아내는 일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차장을 통해 최애라의 약점을 잡은 민경아는 자신도 작물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불법 미술품 거래 혐의로 구속된 선화갤러리 대표를 다시 매수하여 용수정이 찾아와 진실을 요구하더라도 거짓말로 둘러대도록 손을 써놓았는데요. 용수정은 민경아의 사무실에서 엄마의 그림이 내려져 이동되는 것을 보고 민경아가 엄마의 그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서 숨기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민경아에게 엄마의 그림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하자 민경아는 용수정을 즉각 해고시켜버렸습니다. 민경아는 주우진이 열상을 입은 용수정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용수정 또한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주우진이 용수정의 집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지고 용수정의 집에서 얻어오는 반찬들이 늘어나자 장명철을 시켜 용수정의 집을 염탐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장명철은 홀아버지랑 사는 용수정의 집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금세 황재림의 생일에 여의주가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서 엄마의 행방을 찾았던 기억이 떠올라 여의주의 엄마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여의주는 용수정과 주우진이 사무실에서 서로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로 용수정에게 더 이상 동생 노릇은 하지 않겠다며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고 마음을 고백하려고 하였으나, 용수정이 주우진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에 용기가 나지 않았고, 용수정이 주우진을 좋아한다고 직접 말을 해버리자 자신은 이미 밀려났구나 싶어서 속만 상하였습니다. 여의주의 용수정에 대한 마음을 눈치챈 김희연은 용수정에게 말을 해주었지만, 용수정은 여의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주우진이 용수정과 한 집에 사는 여의주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용수정은 자신이 여의주의 탄생을 도와주었고 여의주가 그냥 가족이고 동생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여의주는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 용수정과 매일 만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는 것이 힘이 들어지고, 주우진도 엄마 이영애와 자꾸 친해지고 있는데 주우진과 이영애가 모자 관계라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 데다가
최근 들어 집 주변에 염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불안해져서 이영애에게 이사를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영애는 다우스하우스에서 사는 것에 불만이 없지만 여의주가 원하는 것이니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명철의 두 눈에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35화에서 용수정은 부동산에 들렀다 오는 여의주와 이영애를 보고 놀라는데, 용수정은 여의주에게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어? 갑자기 이사는 왜 가겠다는 건데? 이제 엄마 집터도 찾았고 나랑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이사를 나가겠다니 도대체 이유가 뭔데? 의주 동생, 솔직하게 말해봐. 용수정 말에 여의주는 우리가 뭐 솔직히 가족도 아닌데 용영도 언제까지나 여기 살 수는 없잖아. 주우진과 잘 되고 결혼도 해야지. 용수정은 내가 결혼하는 거랑 의주 동생이 이사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결혼할 때 축하 안 해줄 거야? 꼭 의절하고 나가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부냐? 제약회사 광고 들어왔다고 우리 아빠 집은 이제 별 볼 일 없어진 거야? 어디 한강뷰 좋은 집으로라도 가시려나? 하며 여의주의 마음도 모르는 소리를 했고, 여의주는 그동안 사장님께 신세도 많이 졌고 나갈 때가 됐지. 용수정은 의주 동생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나한테 신세 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뭘 그래. 앞으로 쭉 그깟 신세 계속 져도 되니까 잔말 말고 계속 살아라. 여의주는 엄마랑 조용한데 가서 살고 싶어서 그래. 저번에도 봤잖아. 엄마가 가끔 악몽도 꾸고 낯선 사람들 만나면 무서워하고, 여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집이니까 엄마를 위해서 나가려고. 용수정은 김희연이 해준 말을 떠올리고, 여의주가 주우진이 다우스하우스에 드나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주우진은 틈만 나면 용수정을 찾아왔고 이영애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가는데요. 이영애는 주우진에게 앞으로 이사를 가면 좋아하는 도라지 반찬을 많이 못해줘서 어떡하지 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주우진은 여의주가 용수정의 곁을 떠난다는 사실에 안심이 됩니다. 주우진은 용수정에게 하민이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용수정은 분명 자신은 주우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조금은 망설여집니다. 용수정은 여의주와 이불 빨래를 하다가 눈이 마주치자 전과 다른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여의주가 남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의주와 이영애가 이사를 나간다는 소리에 용장원은 정말 서운해도 보통 서운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를 하는데, 의주 엄니 이대로 나가시면 내 마음속에 핀 분홍빛 플라워를 짓밟고 가시는 거라면서 참말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실 셈이냐며 울상을 지었고, 이영애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의주가 가자는데. 저는 의주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의주가 가는 길이 내 길이다. 다른 생각은 안 해요. 하고 단조롭게 응대할 뿐입니다. 여의주가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 엄마 이영애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황재림 회장의 심부름을 거절하고 이제 엄마와 편하게 지낼 줄만 알았던 여의주는 낯선 남자가 다우스 하우스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이 장명철과 관계 있는 인물이라 직감을 하였기 때문에 하루빨리 용장원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장명철은 여의주 엄마의 정체가 궁금하여 다우스하우스를 찾아왔다가 여의주와 같이 귀가하는 이영애를 보게 되었고, 여의주가 황재림의 생일에 무단 침입하여 엄마를 찾아 헤매고 다닌 이유와 자신에게 그토록 이영애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장명철은 민경아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단 주우진과 여의주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데, 두 사람은 형제관계인 것이 드러났고 장명철은 두 사람 중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의주의 엄마가 이영애였어. 여의주는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야. 주우진처럼 엄마를 잃을까봐 지금껏 숨겨왔다는 건데, 그 비밀을 내가 안 이상 이영애의 목숨은 나한테 달려있고 마성그룹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지. 문제는 황재림이 손주를 찾고 있다는 건데, 그 늙은 호랑이가 여의주가 손자라는 걸 알면 주우진과 여의주 둘 중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할까? 아니야, 내가 별 걱정을 다 하네. 이영애 사망신고서만 손에 넣으면 둘 다 후계자 명단에서 지울 수가 있어. 민경아는 장명철에게 이영애에 관해 계속 알아보고 있냐며 진행 상황을 물었고, 장명철은 요즘 민경아가 자신에게 비밀이 많아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의주에게서 더 이상 얻어낸 정보가 없다고 둘러대는데요.
이영애는 황재림 회장 생일에 여의주 엄마가 음식을 하러 왔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주우진과 하민이가 여의주의 엄마를 맘씨 좋은 간장할머니로 인식하여 매번 반찬을 얻어오는 것에 호기심을 느껴 용수정에게 주우진과 만나지 말라는 경고도 할 겸 다우스하우스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주우진에게 용수정은 절대 자신의 며느리감으로는 허락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일러도 말을 듣지 않으니 용수정의 아버지라도 만나 단판을 짓든지 용수정에게 물사대기라도 날리든지 해야 하는데 엄마의 그림이 작물이라 숨기는 것 아니냐고 당돌하게 대드는 용수정 다루기가 쉽지 않은 민경화는 여의주와 용수정이 한 집에 산다던데 차라리 두 사람이 잘 되면 끼리끼리 얼마나 보기 좋아 하고 중얼거립니다. 장명철에게서 용장원의 집 주소를 받아들고 다우스하우스로 찾아온 민경화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금한양이었는데요. 금한양은 최애라가 민경화의 명령으로 필리핀으로 발령난 것에 속이 상하는 데다 이영애가 아직도 용장원과 꽁냥거리며 살고 있나 싶어서 용장원의 집에 들렀고 민경화와 마주치자 화가 솟구쳐 오릅니다. 이미 막걸리가 한 사발 들어간 금한양은 민경화에게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 있냐며, 주우진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 딸한테 상처를 주냐며 술주정을 부렸고, 민경화는 용장원에게서 여의주와 연화보살님이 이사를 갔다는 소리만 듣게 되어 실망한 채 나오는데 마침 주우진과 용수정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방해꾼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마땅치 않으니 다음에 오겠다며 민경화는 용수정에게 찬바람을 날리며 지나갔고, 용수정을 회사에서 자르니 용수정 집에 아주 눌러붙어 살 생각이냐며 네가 용수정한테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용수정만 더 힘들어진다고, 용수정한테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도 괜찮냐며 주우진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주우진에게 강하게 나가는 민경화를 보던 장명철은 속으로 주우진 하나만 단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용수정은 지금 마성가의 손주 둘을 가지고 놀고 있다며, 민경화가 여의주마저 황재림의 손자이고 여의주도 용수정과 특별한 마음인 걸 알게 되면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 비웃습니다. 민경화는 이영애의 자식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어 지분 포기각서를 받으면 주우진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아도 마성그룹의 오너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선 후계자로 유력한 주우진의 짝이라도 자신이 다루기 쉬운 사람을 붙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최애라와 용수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재림은 황재림대로 주우진이 일개 용수정과 만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의주는 황재림이 용수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알고 주성필에게서 이영애를 떼어놓았듯이 용수정을 주우진에게서 떼어놓고 싶은 거냐며 다시는 황재림과는 일 때문에 만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황재림은 죽기 전에 딱 한 번 손주의 얼굴을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하여 여의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장인 민경화의 눈치를 봐가며 손주를 찾아서 끝까지 보호해줄 능력이 안 되면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여의주는 부탁을 하는데 황재림은 민경화의 눈밖에 나면 사람들이 다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40년지기 인연인 청소부 반장이 해고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성그룹에서 일했지만 황재림의 든든한 오른팔로 친분을 자랑하던 주반장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주반장은 사실 황재림의 아들인 주성필의 친모였습니다. 황재림은 아이를 못 낳아 이혼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을 시켜 아이를 낳아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산모를 찾아내었는데 그 산모는 평생 아이의 옆에서 바라볼 수만 있게 해달라며 황재림에게 부탁을 하였고, 사람이 모질지 못했던 황재림은 그 여자를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청소부 직원으로 곁에 두어 주성필을 매일 볼 수 있게 하였고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지분도 나눠주었습니다. 주성필을 내 자식으로 키워내면서 황재림은 회장 자리에까지 올랐고 마성그룹을 손에 넣었는데 민경화 역시 불임인 것을 알고 나니 이영애가 낳은 자식에 욕심이 생겼고, 민경화는 자신과는 다르게 주우진을 친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악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 황재림은 지금이라도 이영애를 찾아 주우진과 만나게 해주고 둘째 손주의 얼굴도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 여의주에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민경화는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주우진의 옆에 있는 최애라와 용수정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장명철과 함께 이영애를 찾아내어 가두고 사망신고 서류를 조작하여 주성필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려 하지만 주반장이 자신의 지분을 주우진과 여의주에게 얹어주어 민경화의 권력 독주를 막게 됩니다. 주반장은 사실 이재인의 집터를 사서 새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었고 용수정은 엄마의 집에 사는 사람을 만나 집을 소유한 경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반장을 만나게 되어 놀랍니다.
주반장은 20여 년 전에 집터를 샀고 당시에는 화재가 난 집터라 불길하다고 10년간 매매가 없었고 자신은 아주 헐값에 땅을 샀다고 하였는데요. 중개업자를 수소문하여 당시의 집의 명의를 알아보니 그마냥 앞으로 되어 있어서 용수정은 그마냥이 엄마의 집까지 도둑질한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